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원 수업에서 일부는 여러분 과거에도 들은 적하고 좀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연소 기본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간 화제에 대해서 좀 하고, 나아가서 각 시스템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파일 시비어리티는 화제 가혹도라는 게 있고 화제 강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하면 가혹도와 강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대충 개념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혹도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속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제가 지속 시간이라는 팩터가 들어가면 이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화상을 입을 때 일정 온도 이하라 그러면 아예 화상을 입지를 않죠. 일정 온도 이상이면 화상을 입기 시작하죠. 이건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화상의 정도나 양상이 이 온도가 높아지면 좀 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손을 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센 불에 댔어요. 어릴 때 센 불에 아주 잠깐 댔습니다. 그랬더니 화상을 크게 입은 것은 아닌데 피부가 탔어요. 그 수치된 거죠. 살짝. 아주 센 불이 스쳐갈 때에는 에너지가 큰 것이 아니라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직접 커피에 접하게 된 그 부분만 아주 얇게 온도에 의해서 파괴되지만 내부까지 그게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이 산불이 났을 때 아주 센 불이 엄청 빨리 움직이게 되면 겉으로 이파리는 싹 탔는데 밑에 보면 초록색 잔디밭은 그대로 남아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언젠가 그걸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요 일전에 있었던 그 속초 화재였었던가요? 우리 단군 이래 최대의 산불 화재였고, 전국 소방 동원령이 내려서 모든 소방관서에서 전부 출동을 했고 결국은 불을 껐지만 이 당시의 문제는 강풍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워낙 세니까 화재가 엄청나게 빨리 번지는데, 빨리 번진 불길이 급속히 지나갔기 때문에 겉부분만 타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누구든지 경험 있는 사람이 와서 보면 일반 화재에 있어서도 센 불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아니면 오랜 동안 타 나온 불인지는 그 손상 및 피해 정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화상을 입을 때 이번에는 온도가 비교적 낮아도 오랫동안 그걸 대고 있으면 그때는 상처가 내부까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세포가 복원되지 않으면 2차 염증이 생겨서 결국은 몸에 칼을 대고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온 화상이란 말도 있는데, 저온 화상이란 말은 비교적 낮은 온도의 열기를 계속해서 받았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실제로 먹을 만큼 부드럽게 고기가 구워지기 위해선 그 육질 자체의 온도가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요. 50 몇 도도 있고, 대충 제가 듣기에는 한 60도까지만 고기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는 마취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겉에서 100도 1000도를 주더라도 자체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고기는, 단백질은 우리가 맛을 느낄 정도로 변형되지 않습니다. 육회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고기가 있을 때 표면을 센 불이 지나가면 이때는 내부에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서 좀 삼겹살 구울 때 같이 이렇게 노리끼리 하게 되는데, 이거를 잘 기억 안 나는데 메이야르인가 메이야르화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일설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굳어진 표면층 때문에 육즙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정확한 말은 육즙의 누출 유무와 관계없이 지방과 단백질이 더욱 맛있게 변형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얘기가 좀 오버해서 나갔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와 같이 저온을 비교적 온도가 낮아도 오래 계속되면, 이게 아주 낮으면 의미가 없지만 계속되면 피해 범위는, 상처는 굉장히 깊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화재가 났는데 온도가
뭐 1500도래. 야, 엄청 뜨거웠겠군. 그런데 이게 0.1초 계속되는 경우가 있고 온도가 900도래. 그런데 30분 계속됐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이쪽이 큰 피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변수로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fire severity입니다. 그래서 fire severity는 가혹도라는 건데 굉장히 severe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지속 시간이 길면 온도가 낮아도 건물에 피해를 엄청 크게 입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화재 온도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낮은 온도로 계속 오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피해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이론적으로 따지는 개념이 아니고 이건 실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최고 온도라고 얘기했지만 딱 최고 온도 되는 지점은 몇 도 얼마 없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서 대개 900도면 900도 이상에 해당하는 이것이 몇 시간 됐는지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 A라는 화재에 비해서는 B라는 화재가 동일한 온도에서 시간이 길다 또는 동일한 시간에서 온도가 높다 그러면 이쪽 화재를 severity 가혹도가 큰 화재다.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재실의 온도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화재실의 온도가 이 화염이 딱 닿는 곳은 1800도지만 사실은 뭐 이 화염도 옆에 공기가 섞이기 때문에 1400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화염에 닿을 때의 그 열 입자가 바로 에너지를 전달했을 때의 온도이고 우리가 보통 화재실은 내부 공간의 온도거든요. 이 내부 공간의 온도도 대개 평균 온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부 공간의 평균 온도라고 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면 실제 평균 온도보다는 다소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 측을 생각해서 화재 실내의 온도 변화를 우리가 한번 그냥 표준으로 잡자.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를 화재가 지속되는 것을 어떤 곡선으로 잡으면 좋을까 하는 걸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온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 템퍼레처죠. 시간 온도 곡선. 그래서 이 시간 온도 곡선으로 봤을 때 결국 나중에 이제 다시 가라앉게 되지만 일정 온도 이상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화재 시비어리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약에 이 똑같은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건물이 냉장고 같이 바깥에 이렇게 엄청나게 단열이 잘 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단열이 잘 되어 있으면 내부에 불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온도가 밖으로 나가지 않겠죠. 이건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옛날에 생선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던 화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로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제 생선 딱 올려가지고 이 밑에 구멍이 있어서 망 같은 거 올려놓고 여기 이제 숯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공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 생선 구워 먹는 것인데 제가 겨울철에 이거 불 붙이느라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 먹어보려고 그러다가 왜냐하면 철판이 너무 뜨겁고 이 불을 붙여도 이 안에 있는 이런 연료들이 석탄 같은 것들이 금방 식어버려서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남들은 잘 붙이는데 왜 불이 안 붙을까 했는데 그때 이제 뭐 할아버지들이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하는 말이 요새 이거 쇠화로가 이게 어렵다. 그 옛날에 뭐냐면 이거를 굉장히 두꺼운 이런 고령토로 된 화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고령토니까 이게 일반 단열재보다는 물론 뭐 좀 그 열 전달률이 높긴 하지만 아까 쇠화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온도를 보온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부 온도가 금방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거 사러 다녔더니 이것도 파는 데는 있었지만 이미 별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 그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만 갔습니다. 건물이 단열성이 높으면 온도가 잘 올라가죠. 굉장히.
또 공기가 공급이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환기가 있습니다. 이 환기되어 들어오는 공기가 전체 다 연소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건 우리가 불이 올라간다 그럴 때 환기에서 들어오는 게 100%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 여건에 따라서 그 중에 일부가 연소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소 생성물이 생성이 되는 것과 함께 얘가 공기 온도가 높아져서 상승을 하니까 얘가 이제 계속해서 옆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소의 그 위치에서 원뿔과 같은 이러한 형상이 되는데 올라가면서 점점점 상승 기류가 원래는 빨라져야죠. 원래는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로 따질 때 부력이 여기서 일정 가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부력으로 따지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점점점 속도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V는 AT 그래서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속도는 점점 빨라지니까 가속도죠. 이 가속도 요인은 밀도 차입니다. 밀도 차에 의한 가속도를 우리가 부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기본부터 한번 포인트를 잡고 부력이라든가 이런 거 자세히 설명 듣고 싶으면 언제 한번 학교로 점심값을 들고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점점 그 늦어지냐면 상승 속도가 원래는 빨라져야 되지만 주변에서 공기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지면 밀도가 공기하고 점점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공기하고 밀도가 비슷해지면 가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화재 시의 열기류는 상승할수록 가속도가 바뀐다. 뭐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에 찬 공기가 일로 들어와서 섞이게 되면 그만큼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혼합 기체는 당연히 공기가 이렇게 팍팍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에 비하면 훨씬 더 온도가 떨어지겠죠. 반면에 또 공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적당히 연소시킬 만큼만 들어오고 찬 공기가 거의 차단돼 있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내부의 온도가 훨씬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여건이 확보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연소열이라든가 열을 많이 내는 물질인지 아닌지 또 비표면적이라든가 이를테면 뭐 이런 그 비표면적이라는 건 그냥 이게 비례란 뜻인데 부피분의 표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물건과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는 부피에 비해서 표면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연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면적이 부피에 비해서 작고 이런 직사각형이라는 삼각형이라는 이런 건 전부 다 비표 면적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피일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포장을 한다 그럴 때 동일한 부피라고 하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물건은 포장지가 덜 들고요. 물론 뭐 기술적으로야 더 들겠지만 이거를 다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없고 구겨놔야 되니까 삼각형 이게 제일 많이 들고요. 중간에 사각형, 육면체 이런 것들도 다 공의 형태, 구형보다는 비표 면적이 크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결정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발열량이 엄청나게 이 면이 타는 거니까 3D로 타면 3차원 화재나 2차원 화재나 면이 타는 거기 때문에 면이 넓으면 공기와의 접촉면이 많아지고 공기와의 접촉면이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연소 열량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시간당 발열량 우리가 heat release rate라고 그러죠. 여기서 rate라는 말은 화재에서 rate가 나오면 다른 rate가 아니라 무조건 이거는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화재가 아닌 곳의 rate는 뭐 환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화재에서의 rate는 무조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지속 시간에 있어서 화재 하중의 양적 개념 또는 환기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또 화재 강도를 판단하고 소화수의 주수율과 주수 시간을 결정하는 인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재 가혹도가 결정이 되면 이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구간에서 물을 어느 정도 뿌려줘야 되냐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명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대는 소를 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프를 굵게 75mm를 뽑았다. 그러면 파이프를 굵게 뽑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조금 탈 때는 문제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최대한 어느 정도를 뽑아야 되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산속에 호랑이가 있으면 총을 들고 갈 때 그 총의 구경을 정하는 것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호랑이를 잡는 총이 있으면 여우나 토끼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소요되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이 어느 정도 속도로 나와줘야 되느냐 하는 걸 판단할 때에는 최성기 구간 중에서 온도가 높은 영역에서 이게 몇 시간 지속되느냐 할 때를 생각해서 이 정도라면 파이프 간격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얘가 이 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화세를 제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소화수의 주수율, 뭐 주수 시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주수율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얼만큼 주수하다가 그 다음엔 최대치로 얼만큼 간다. 또는 뭐 주수 시간 최소한 얼마 이상의 시간을 확보한다 이런 등등을 결정하는 인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가혹도를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어떤 분은 이거를 화세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화세를 억제한다, 화세를 제어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화세를 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최성기 때의 화재에 대한 그런 지속 시간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최성기 때 지속 시간이라는 거는 실내 전 가연물이 전부 다 탄다. 어떻게 타느냐 하면 이 연수 속도 사실 이거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처음에 나무라 그러면 표면이 타기 시작하면 탄화 현상이 일어나서 탄화된 숯이 금방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 고온이 돼야만 불이 붙기 때문에 단순히 탄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 연소는 일어나지만 내부에 있는 나무나 송진 같은 것들이 산소에 접하지 않는 일종의 피막 부시를 해버립니다. 이 탄화막이. 그래서 탄화 피막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타다가 탄화 피막이 많이 생기면 점점점 내부에 진입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수가 있는 등 여러 가지의 그 변화량이 있는데요. 공학적으로 단순화시켜서 1분당 몇 킬로가 타는데 전체 얼마니까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지속 시간이 생길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얼마나 가혹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 최성기의 개념이다. 그리고 최성기에 있어서는 실내 가연물들이 최고의 연소 속도로 타는 것으로 해서 이걸 잡는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판단입니다. 자, 개념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화재 강도 fire intensity라는 게 있는데 이 intensity는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강도라기보다는 플러스 약간 밀도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야 오늘은 좀 열심히 하자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이 열과 성을 다해서 속도감을 가지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 뭐 심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집중이나 심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플러스 효율과 만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고효율의 고속 추진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효율로 또는 빠른 속도로 뭔가 추진한다 할 때 이거는 영어로 intensive라고 하죠. intensive.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야 너 이거 내일까지 좀 해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이거 한 일주일 걸리는데 내일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야 오늘 밤만 좀 인텐시브하게 일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영어에서 외국인들도 인텐시브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 뭐 우리말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마 비슷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죠. 그 속성 코스 일본어 2달 만에 뭐 끝내게 합니다. 속성 코스입니다. 할 때 속성은 고효율 고속의 속도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어로 말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효율, 고속, 집중, 심화 이런 말을 다 합해서 나올 때 무조건 영어로는 한 단어 인텐시브 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속성 과정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때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인텐시브한 코스를 오퍼 제안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죠? 화재 강도는 열 에너지 방출 속도를 뜻하는 것이고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 유니트당 뭐 이거야 뭐 유닛을 정하기 마련이겠지만 이 방출된 에너지를 화재 정면이라고 한다. 화재 정면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단위를 정해놔야지 되는 거죠. 단위 정해놓지 않고 총체적으로 무조건 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열기 집중이나 발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화재 강도가 높다는 의미는 축적 열량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다음에 열 방출 속도와 열 방산 속도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방출 속도는 가연물과 환기 조건에 영향을 받고 열 방산 속도는 벽체 단열성 내장줄에 영향을 받는다. 이 열 방산 또는 열 방사 속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열 방사 속도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방출된 열이 그걸 통해서 새어나간다,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강도하고 지금 그 fire severity 화재 가혹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좀 그 문제 구성을 해서 여러분께 실례를 들어서 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 방출 속도는 지금 킬로와트 퍼 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미터 제곱. 이걸 그대로 환산하면 요 킬로와트인데 와트라는 단위는 무조건 이건 시간당이죠. 따라서 면적당 시간당 얼마나 센 열량이 나오는 상태냐. 이거 강도라는 거죠. 강도. 이게 화재 강도. 근데 이때 빌빌빌빌 대고 나오는 거는 필요가 없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우리가 정한 단위 뭐 면적이 됐던 뭐가 됐던 한 개, 두 개가 됐던 간에 우리가 정한 단위에서 최상의 컨디션이니까 최고 온도죠. 그죠? 예. 최고 온도에 얘가 도달했을 때 얼마만한 열량이 여기서 나올 것이냐. 그거는 1분, 2분, 3분, 3분 다 다른데요. 시간이 들어가서 토탈하면 그건 가혹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시간당 따져보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화재 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당 최고 온도 상황에서 발생하는 열의 방출량 이거를 초당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방출 속도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게 전부 다 나와서 그대로 있으면 빡 하고 그 앞에 있는 게 그 정도로 열량이 계속 나오면 얘는 견디기 힘들겠는 걸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얘가 들어오는 족족 공기 중으로 내보내버린다면 얘 오래 버틸 거 아니에요. 열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열하고 방사 또는 방산되는 열하고를 두 개를 따져서 들어오는 거에서 방사되는 걸 빼주고 나머지 것이 이제 얘네들에게 엄청나게 그 고열의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화재 강도, fire intensity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